누가 살인자일까? 로버트 바 단편 소설. 그날 아침 존 포더의 부인은 사악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을 가진 적이 없었다. 거실 복도의 시계가 9시를 쳤을 때 그녀는 쾌활하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침 일과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고, 시계가 다시 종을 치기 전에 압도적인 재난이 그녀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젊은 남편은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가기 전 아침에 정원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언제라도 정원 일을 마치고 도심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집의 정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고 잠시 후 화가 난 말들을 들었다. 깜짝 놀란 그녀가 집 앞쪽으로 나 있는 퇴창에 걸린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려는 찰나 권총이 찰칵거리며 발사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바닥까지 가라앉는 가슴과 공포감을 느낀 그녀가 앞문을 향해서 뛰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두 가지 광경이 보였다. 우선 남편이 풀밭 위에 얼굴을 파묻고 쓰러져 있었다. 그의 오른팔이 접혀서 몸 아래 깔려 있었다. 그 다음에 보인 것은 어떤 남자가 정문을 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인간의 삶이란 때때로 사소한 것들에 의존하기도 한다. 당황과 불안에 가득 찬 살인자는 방해를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들어오면서 그 집의 정문을 너무 단단하게 잠갔던 것이다. 담장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거리에서 안쪽을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했다. 동시에 높은 담장 때문에 외부 사람이 안쪽을 굽어보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안에서 밖으로 도망치는 것 역시 불가능했다. 만약 살인자가 정문을 열어둔 채 놔뒀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도망쳤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포더 부인의 비명 소리가 이웃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살인자가 자물쇠를 풀기도 전에 경찰관을 포함한 사람들이 정문 바로 앞에 모여들었다. 이제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단 한 발의 총알만이 발사되었지만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총알이 희생자의 몸을 관통했다. 존 포더는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다. 그러나 풀밭 위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집 안으로 운반되었고 가족 주치의가 불려왔다. 의사는 전문의의 도움을 청했고 곧 도착한 외과의사와 주치의가 치료법을 의논했다. 두 의사가 혼란스러워하는 부인에게 작은 위안을 줬다. 그러나 최상의 경우가 벌어져도 결과는 장담하기 힘들었다. 궁극적으로는 치료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아주 작은 희망이었다. 살인자가 구속되어 있었지만 그 자신의 운명은 희생자의 운명에 달려 있었다. 만약 포더 씨가 죽는다면 살인자의 보석은 거부될 것이었다. 만약 그가 회복의 기미를 보인다면 그를 공격한 범인은 적어도 임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의 부인을 제외한다면 그 도시 내에서 범인만큼이나 그의 회복을 기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범죄의 원인은 애처롭게도 정치적 논쟁에 있었다. 시청 내 직위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었다. 살인자인 월터 라드너는 어떤 직위를 원했는데 그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 직위를 얻지 못했고 그는 존 포더의 음모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 집을 나서면서 그는 자신의 적을 죽이려는 의도는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포더 씨를 만나자마자 두 사람 사이에서 거친 말들이 오갔고 그의 바지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다. 라드너는 강력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적을 풀밭 위에 쓰러뜨렸고 그 소식이 온 도시에 퍼진 다음에도 그가 완벽하게 버려질 가능성은 없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엄청난 보호의 대상은 아니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적을 쏘는 것이 인정되는 분위기였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살인의 규칙이 훼손되었다. 그는 희생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앞틀에서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람을 쐈고 그의 부인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만약 총알이 장전되지 않은 권총이라도 포더가 가지고 있었다면 라드너의 앞날은 그토록 어둡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을 가진 그의 친구들이 라드너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총을 발사했고 먼저 총을 뽑은 것은 포더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도시 감옥에 갇힌 라드너는 신문을 읽으면서
자신이 속한 정당마저도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온 도시가 그의 행위를 냉혈한의 범죄로 간주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라드너와 그의 친구 소수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포더는 여전히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를 헤매고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그가 총상으로 인해서 죽을 것임은 확실했지만 법률에 의하면 공격을 당한 후 특정한 시간 이내에 희생자가 사망해야만 그 공격자가 살인죄로 재판을 회부될 수 있었다. 법률에 규정된 그 제한 시간이 거의 다가왔지만 아직도 포더는 살아있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시간의 흐름이 라드너에게 호의적이었다. 범죄 직후 분출되었던 날카로운 분노가 시간이 흐르면서 무뎌졌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또다시 벌어지면서 포더의 비극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빼앗았다. 라드너의 친구들에게 사람들의 격려가 이어졌다. 포더 부인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작은 희망이나마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강해졌다. 남편을 향한 그녀의 헌신은 이제 거의 광신적인 수준이 되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녀에게 남편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말하는 것을 꺼려했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너질 듯 보였다. 이 비극을 가져온 사람을 향한 그녀의 분노와 증오가 너무 깊고 강렬했다. 한 번은 그녀가 도시에서 저명한 변호사인 오빠와 이야기를 하면서 살인자를 언급했는데 그 순간 오빠는 동생의 눈빛 속에서 광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기력을 완전히 소진해서 건강을 잃을 것을 염려한 의사들은 그녀로 하여금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산책을 하도록 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외롭게 버려진 앞들을 오가는 것으로 산책을 대신했다. 어느 날 그녀가 담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이게 바로 그 집이야. 목소리가 말했다. 포더가 살았고 월터 라드너가 그를 쐈던 집이지. 바로 이 벽 너머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지. 정말로 그래? 두 번째 목소리가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 라드너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겠구만. 아, 그래. 첫 번째 목소리가 말했다. 그는 그 사건을 저지른 이후로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날 수 없었겠지. 맞아. 하지만 이번 주까지 포더가 계속 살아있다면 라드너는 교수대에서 도망칠 수 있을 거야. 만약 포더가 이번 주 안에 죽는다면 그를 죽인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벌어지겠지. 왜냐하면 그의 사건이 브렌트 판사에게 배정될 테고 그 판사는 살인자는 무조건 교수형에 처하는 것으로 유명하거든. 그는 정치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전혀 관용을 베풀지 않아. 그는 라드너에 대한 모든 기소 사항들을 인정하고 그를 처형시킬 거야. 그리고 배심원을 설득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겠지. 만약 이번 일요일까지 포더가 살아있다면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온 도시에서 가장 기뻐할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알기론 그의 친구들이 이미 보석금을 준비해놨어. 그러니 월요일 아침이 되면 그는 곧바로 감옥에서 나오겠지.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은 집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킨 후 멀리 사라졌다. 포더 부인은 허공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떨리는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정신을 차린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오빠에게 와달라고 부탁했다. 오빠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방 안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오늘 조는 어떠니? 오빠가 물었다. 아직도 그대로예요. 아직도 그대로. 그녀가 대답했다. 내가 보기엔 그는 계속해서 약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요. 의사들은 뭐라고 하니? 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래도 의사들이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들이 다시 오면 나는 강하게 주장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 생각을 알아낼 생각이에요. 하지만 오빠 한 가지만 말해줘요. 만약 이번 주까지 존이 살아있다면 살인자가 빠져나가는 것인가요? 그 빠져나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니? 우리 주의 법률에 의하면 만약 내 남편이 이번 주말까지 살아있다면 남편을 쏜 사람은 살인죄로 재판을 받지 않게 되나요? 그래, 그렇게 되면 그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지 않겠지.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존이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그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지는 않을 거야.
권력을 가진 그의 친구들이 이 사건을 과실치사 사건으로 바꾸려고 엄청난 노력을 퍼부을 테니까. 아니면 그 친구들은 자기 방어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서 그를 빼낼 수도 있겠지. 만약 내 남편 사건이 브렌트 판사에게 배정되면 살인자와 그 친구들에게 기회는 거의 없을 거야. 하지만 존이 이번 일요일 자정 넘어서까지 살아있다면 우리 주 법률상 라드너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지 않아. 그렇게 되면 최대한의 형량이라고 해도 주립교도소에서 몇 년을 보내는 것이 될 거야. 하지만 그 정도 처벌에 대해서 그는 신경도 쓰지 않을 거야. 그는 매우 강력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내년 선거에서 그의 정당 사람들이 이기면 그래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 아마 내년 말이 되기도 전에 그는 사면을 받게 되겠지. 아니, 어떻게 희생자의 부인이 울부짖었다. 문명화되었다고 믿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심각한 불의가 저질러질 수 있는 것인가요? 변호사가 어깨를 으쓱거렸다. 나는 우리의 문명이라는 것을 크게 믿지 않아. 그가 말했다. 이런 일들이 매년 일어나지. 매년 아주 여러 번 말이야. 희생자의 부인이 방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오빠가 그녀를 달래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끔찍한 일이에요. 소름 끼치는 불이라고요. 그녀가 외쳤다. 그토록 비열한 범죄가 벌어졌지만 복수는 없이 범인이 도망친다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내 동생아. 변호사가 말했다. 복수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비극을 일으킨 악당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내 남편이 낫거나 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렴. 그래요. 복수예요. 그녀가 갑자기 오빠를 바라보면서 외쳤다. 신 앞에서 맹세하겠어요. 만약 그 살인자가 빠져나간다면 내 손으로 그놈을 죽이겠어요. 변호사는 그녀의 당시 마음 상태에 대고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즉 그녀를 최대한 위로한 후 동생 집에서 나갔다. 토요일 아침 포더 부인이 의사들을 만났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절대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요. 우리 남편이 회복될 아주 작은 가망이라도 있는지 없는지예요. 긴장감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나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지금 당장 알아야겠어요. 의사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내 의견을 말씀드리죠. 좀 더 나이가 많은 의사가 말했다. 당신을 계속해서 긴장 상태로 놔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회복될 것이라는 가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일주일, 아니 어쩌면 한 달 정도 더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총상 때문에 죽을 겁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그녀가 너무나도 침착한 태도로 대답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깜짝 놀랐다. 과거 오랜 시간 동안 그녀가 억누르려고 노력했던 흥분과 고통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의 태도가 놀라웠다. 정말로 감사해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내내 그녀는 의식을 잃고 겨우 숨을 쉬고 있는 남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랜 시간 죽음과 싸워오면서 생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간호사가 잠시 동안 방 밖으로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고 그 순간을 기다리던 부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가 사라지자 포더 부인이 한가득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입을 맞췄다. 존,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도 알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녀가 그의 얼굴을 가슴에 대고 누르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가 다시 베개 위로 떨어져 내렸고 그녀의 남편은 숨을 멈춘 상태였다. 포더 부인이 소리를 질러서 간호사를 불렀다. 그리고 사람이 뛰어나가 의사들을 불러왔다. 하지만 그렇게 일어난 일은 의사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일에 불과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포더 씨의 죽음이 알려졌고 그는 공포에 온몸을 떨었다. 희생자를 죽게 만든 살인자에게 끔찍하면서도 치명적인 브렌트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정의 청중들은 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배심원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후에 돌아왔다. 월터 라드너의 교수형은 그 주에서 생명을 존중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누가 살인자일까? 로버트 바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